예.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밑에서 이제 득도를 하셨다. 도를 깨쳤다. 후일에는 그러지 않아요. 나는 아마 그 억금년 전부터 깨쳐 있었다. 어쨌거나 그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났고, 그래서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했어. 6년 고행을 하고, 그리고 보리수 밑에서 득도를 하였다. 그 하나의 인간이 가지는 그 과정을 다 보여줬다. 그래서 그 후세 사람들은 부처님은 그냥 온 게 아니고 뭐 도리천에서 내려왔다. 뭐 도리천에서 오기도 전에 벌써 아마 중생 다 마쳤다. 그러니까 도리천과 우리의 지구의 시간이 차이가 있으니까 도리천의 뭐 쉽게 말해갖고 오줌누로 갔다 오는 그 시간만큼 뭐 지구시계는 100년이 지나가 버린다.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도솔천에 있다가 잠시 눈 깜빡할 동안 그 지구상에 와서 중생들을 설법하고 다시 도리천으로 올라갔다. 그럼 옆에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은 너 어디 갔다 왔노? 응, 잠시 뭐 바람 쐬고 왔다. 뭐 이런 이야기. 에이, 이런 이야기 좀 너무 황당한 이야기. 그래서 그 불교랑 그 우리가 숭배하는 그 신도들이 숭상하는 불교랑 선불교에서의 도를 깨치고자 하는 그 수행자랑 너무 차이가 나죠. 그래서 뭐 둘 다 의미가 있다.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아니다. 막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왜 부처님 앞에 뭐 절을 하고 왜 시주를 하느냐고 그렇게 한번 법문을 한번 펼쳤다가 조계종으로부터 다시는 성철 스님이 어느 절에서 강의 못하도록 법문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. 이걸 보면 절 살림이 망한다. 절에도 들어오는 시주가 있고 천도제 같은 거 모셔갖고 돈이 들어와야 절도 유지를 하고 또 거기서 하는 스님 또 밥도 먹고 또 새로운 절도 짓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아무도 절에 와서 시주를 안 한다면 절이 어떻게 존재하냐? 그럼 옛날 부처님 시절로 그 밥그릇 들고 탁발 나가야 되겠습니까? 새 같은 이 각박한 세상에 탁발 나간들 누가 주나? 그럼 뭐 결국 불교라는 게 사라져 버립니다. 그래서 뭐 욕할 것이 아니라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.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보리선 밑에서 다 깨치고 나니까 야 이거를 참 그러잖아요. 그 쉬운게 말하면은 벙어리가 꿈을 꿨다 아닙니까? 그래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거를 그 전해줄라 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벙어리 꿈꾼 거와 같다는데 깨치고 나면은 딱 그거와 같아요. 자기가 깨친 그거를 말로 그럼 말을 넘어선 그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은 그 자리인데 말을 한다는 그 자체는 개고즉착이라. 개고즉착 말만 하면 벌써 어긋나버리는. 그러니까 그 벙어리 꿈꾼 듯이 말을 못하는. 말만 하면은 내가 그 보았 그 체득한 그 전체를 그대로를 이야기 못한다 아닙니까? 그거 뭡니까? 수박을 한 조각이 먹어보고 희야다나 하고 동생이 물을 때 어떻게 그 달닥하면 끝이지만 그뭐단 것만은 아니거든요. 단 게 전부는 아니다. 그럴 때는 수박 한 조각을 얼른 동생 입에다가 넣어주고 어떤 너 도로 물어보는 거. 수박 맛이 어떤 너 도로 물어보는 거.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부처님께서 다 깨치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하고 궁리하다가 사성제를 이야기하면 좋겠다. 고진멸도.
그래서 이제 이걸 누구한테 먼저 한번 해보고 했는데 옛날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까 이분 벌써 아마 그 사이에 다 돌아가시고 없어. 그럼 누구한테 할꼬 하는데 맞아, 옛날에 그 나랑 같이 수행했던 오비구를 한테 한번 전해봐야겠다. 그리고 오비구가 쉽게 말하면 대구에서 한 춘천쯤에 살고 있다. 거기서 돌을 닦고 있다. 그래서 한 200km 우리나라에 맨발로 걸어서 터벅터벅 갔어요. 가서 이제 그 오비구를 대상으로 사성제를 설법을 하죠. 우리 그 어떤 분들은 보면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했을 때 사성제를 깨달고 중도를 깨치고 연기법을 깨쳤다 이러는데 아닙니다. 진짜 나는 아니라고 장담합니다. 그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자신의 깨치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수단으로서 사성제, 중도, 연기법을 이야기한 거지. 연기법, 중도, 사성제를 깨쳤다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하면 부처님이 어느 날 그 제자들한테 그 나무잎 한 줌을 보여주면서 이 숲속에 있는 나무잎이 많겠느냐, 내 손에 들어있는 나무잎이 많으냐 하니까 제자들이 숲속에 있는 나무잎이 더 많습니다. 그렇다.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은 내가 들고 있는 요 정도의 나무잎에 불과하다. 이렇게 표현했어요.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친 기 바다라면은 그 바다에서 하나 볼록 올라온 파도가 사성제, 중도, 이런 거에 불과하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오비구를 만나갖고 사성제를 설하죠. 고집멸도.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고통이란 게 뭐냐, 괴로움이란 게 뭐냐. 그래서 괴로움이란 것이 뭔가를 다 이제 태어난 것이 괴로움이요, 늙어감이 괴로움이요, 병드는 것이 괴로움이요, 그 분별심과 망상과 이런 것들이 괴로움의 원인이다. 그런 것들이 그 원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괴로움의 종류들이다 하고, 그러면 이 괴로움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? 망상, 뭡니까? 집착, 애욕, 집착, 애욕, 애부터 시작. 이 무명, 형, 시, 명색, 그리고 명색 다음에 뭡니까? 그러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12연기에 의하면 애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? 그 애가 결국 고통의, 괴로움의 원인이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 애를 탁 끊어버리면 그 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. 그래서 부처님은 사성제를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고집에서 끝난 것 같아요. 고집. 그 괴로움의 원인만 쫙 이야기해 줬는데도 그때 이제 오비구 중에서 첫날 갑자기 또 이름이 안 떠오르네. 그 비구니가 다 깨쳤다 아닙니까? 고집만 이야기해도 한 번은 다 깨치게 돼 있죠. 그리고 이제 고집해도 안 되니까 그다음 멸이란 거죠. 그러면 괴로움 중에서 없앨 수 있는 거와 없애지 못하는 거. 없애지 못하는 것을 없애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. 없앨 수 있는 괴로움은 어떻게 하면 없앨 건가? 팔정도를 통해서 없앨 수 있다. 이렇게.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. 그래서 우리 상담하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상담 이론의 정말 원초는 부처님의 사성제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고,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 상담 심리학의 원조는 누구냐 했을 때, 프로이드입니다.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,
이게 현대 상담 심리학의 원조라고 우리가, 그리고 상담 심리학의 할아버지 가면은 프로이드를 꼽습니다. 그래서 프로이드 밑으로 쭉 많은 이제 상담 이론자들이 나타났죠. 그리고 이 불교와 상담 이론, 왜 그런가 봐. 제가 볼 때는 그 부처님이 원조고, 그 다음부터 그 밑에 그 갈라져 나온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로 쫙 내려온다 하듯이 부처님의 자손들로 쭉 내려왔고 프로이드로 내려왔다,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럼 프로이드 밑으로 쭉 내려왔고 많은 이론들도 나오고 그 중에 또 기법들이 나오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역설적 상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. 역설적 상담 기법. 불교에서 역설적하고 거의 비슷하다 해야 되나, 분리라 해야 되나.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. 뭡니까? 우리가 그 유명한 조주선사, 개에게도 불성이 있나 없나 계속하는 조주선사. 우리 조주선사뿐만 아니라 조주, 부처, 뭐 온갖 조사들을 우리가 도적놈이다, 도적놈. 아니 어째 부처님이 도적이고 그 할 거냐? 그리고 우리 도적놈이라, 그 왜 도적으로 부르느냐? 부처님이나 조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, 그 특히나 조주선사 같은 경우는 부처가 무엇입니까? 가만 뜰 앞의 잣나무다. 뭐 차나 한 잔 들게 밥그릇을 씻었나? 밥은 먹었나? 저기 뭐 어디 무가 큰 땅동 이런 이야기 한다. 그 일반 사람은 뭔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죠. 역설적 상담 기법에서도 그리 한다 아닙니까? 이 말을 좀 더듬더듬 그러는 사람을 낮추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더듬더듬 하도록 말하도록 한다 아닙니까? 그 역설적 상담을 하면 또 이 게임에 빠진다. 게임에 빠졌다. 그 생각이 참 이제 떠올랐어. 그 어린아이 보면 손 빠는 어린아이, 이 손 빠는 어린아이가 왜 손을 빨까를 다시 보면요, 이 애가 우연찮게 자기 손을 입에 턱 넣는데 엄마가 즉각 반응을 했는 거예요. 손을 탁 빼요.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? 자기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,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얘는 그 부모님으로부터, 특히 엄마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 손을 입에다 넣는다. 또 한 예를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 또는 뭐 중학생쯤 되는 아이가 엄마가 굉장히 그렇게 뭐 크게 뭐 관심도 안 갖더니 뭐 어느 날 방에 툭 들어오면 얘가 왜 방이 이렇게 지저분해 하고 막 엄마가 막 치우고 방을 좀 치우고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애가 더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자기가 그 꾸지람 듣는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자기는 뭡니까? 관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야는 방을 지저분하게 만들죠. 그럼 이런 애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엄마도 거기에 동조를 해버리는 거죠. 이제는 방이 지저분하다 아니고 뭐 과자 같은 거, 뭐 간식 같은 거 들고 오면서 뭐 실수하는 척하고 방에다가 쏟아버려. 뭐 사이다나 이런 거 컵 들고 가다가도 쿡 하면 넘어지는 척하면서 방에도 쏟아버리고 나와버려. 그럼 방을 더 지럽게 만들거든. 그러면 얘가 자기 방을 스스로 치우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랑 그 역설적 방법이죠. 우리가 흔히 숙제 안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. 숙제 안 해오는 학생들. 학교에서 숙제 안 해오는 학생들.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안 해와요.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숙제 안 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닙니까?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놈 새끼 너 숙제를 안 해갔네 나와 해갖고
엉덩이 붙여 해갖고 또 몽둥이 갖고 엉덩이 던지고 손 들고 이렇게 서 있어 뭐 앉아 있어 같은 자기한테 많은 관심을 준다는 나는 그게 좋은 기라. 자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놈이 지금 숙제를 안 해갖고 선생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야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지금 선생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. 내일 또 숙제를 안 해갖고 와서 선생님으로부터 또 그 관심을 받아야지. 이렇게 한다. 그러면 이 학생에게 숙제를 해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? 그러면은 야가 그 부른다. 불러서 야, 네 어제 네 숙제 내준 건 기억하나? 이렇게 기억합니다. 아이고 훌륭한 학생이네 하고 막 칭찬을 막 해줘요. 그 다음에 좀 있다 보면 야가 또 노트에 뭔가 끄적거려 온다니까. 아이고 니 그래도 숙제하려고 얘는 썼네 막 칭찬.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숙제하게 돼 있어요. 그런 걸 우리가 역설적 기법이라고 한다. 우리가 깨침, 깨달음, 견성, 불성, 한 물건 뭐 어쨌든 간에 이것을 깨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막 이 듣는 견문각지하는 자가 너다 해서 막 설명해 주는데 설명해 갖고 이 설명으로 될 수가 없는 이야기. 그 언어 장벽을 탁 쳐버려. 부처가 무엇입니까? 똥막대기니라. 또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? 불성이 당연히 있지. 부처님이 있다 해서 있게 되면 개뿐만 아니라 돌멩이에도 불성이 있는데 조주선사는 없다. 없다 해버렸어요. 탁 막힌다. 지금까지 우리가 나와 생각이 같아야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나와 생각이 같을 때 진리요 맞는 말이요 인정한답니까? 근데 내가 늘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과 맞지 않는 어떤 주장을 누군가 한다 하면 에이 그 사람 대도 안 했어. 그렇게 표현한답니다. 그래서 그 동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는 도저히 깨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상이 내가 생각하고 있다.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. 이 우주가 내 눈에서 나왔다 하면 에이 무슨 내가 우주에 있는 우주에서 내가 나왔지.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이 우주 속으로 들어온 거지. 내가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들어?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부모를 만들었다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 아닙니까? 그런 만약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? 저 미친놈 아이가 내가 부모를 만들었다 하면 그 미친놈이지 어떻게 정상으로 말하겠습니까? 그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믿고 있는 그것들을 다 깨줄 때야. 그러니까 우리가 깨친다. 깨친다는 게 뭐야? 깨진다는 얘기야. 깨진다는 건 뭐냐? 내가 갖고 있는 사고의 체계에서 다 깨졌다. 맞다고 내가 맞다고 믿는 이야기. 내 앞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없는 것이다 하면 있는데 왜 없어? 이렇다. 그러나 아주 근위 있는 큰 스님이 없는 것이요 그러면 진짜 없나? 난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데 왜 보이는 이 컵이 없다고 말하지?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탁 깨쳐버는 거. 그리고 진짜 없네? 맞아. 이래 되면은 그게 바로 깨졌다는 이야기. 깨졌다는 이야기죠. 내가 맞다고 믿는 그 자체를 깨졌다. 그래서 우리 상담가의 불교 정말 너무 회통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늘 한 40년을 상담 공부를 했어요. 30년을 공부하고 지금 이제 2019, 2000년, 2011년, 2012년 횟수로는 4년 차 불교 공부를 한 지가 4년 차. 그 불교의 지식을 자꾸 이제 상담 심리학에 접목을 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끝으로 우리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나도 견성할 건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깨쳐야 됩니다. 자기의 생각을 깨쳐야 됩니다. 오늘 한번 이 컵을 앞에 놔놓고 분명히 이 컵이 있고 내가 이 컵으로 커피도 마신 이 컵이 왜 큰 스님들은
없다고 말했을까?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? 다 큰 스님이 말할 때는 이유가 있다 이거. 그 조주선사가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? 물었을 때 없다 했을 때 왜 없나? 없다 그 생각을 하다가 깨친 분이 너무 많답니다. 그래서 내 생각을 깨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 앞에 있는 이 컵이 없다는 생각을 없다라는 것이 그래 없어 없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한번 수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.